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맡은 김소연입니다. 오늘 주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9월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영어가 좀 되게 평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까 설명의 목차와 같이 영어를 이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작년 구모와 올해 구모를 한번 비교해서 드릴게요. 우리 작년 구모는 어땠냐면요. 작년 6월보다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킬러 문제 배제하라 해가지고 좀 되게 이제 시험 형태가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좀 약간 이제 너무 추상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배제가 되었어요. 이제 지문은 좀 평이해지고 대신에 이제 선택지가 좀 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는 4점대를 찍었고요. 우리 아시겠지만은 상대평가에서 1등급이 4%죠. 그쵸?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2등급도 이제 11%까지인데 13.34%가 나오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 사실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1등급이 대충 한 8%에서 한 10%는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게 많습니다. 자, 킬러 문제를 배제하게 되면서 추상적인 문제, 지문은 배제되었지만은 그만큼 이제 선택지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번 어휘 문제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30번이 되게 오답률 1위 정도의 문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 2번 같은 경우는 작문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순서 삽입, 우리 되게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죠. 우리 제일 어려운 유형 꼽으라고 하면은 보통 빈칸이랑 순서 삽입을 고르는데 순서 삽입 유형이 되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순서 삽입 유형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평이한 편이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잘 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대 유형 아시겠지만은 우리 독해에서 가장 쉽다고 하는 문제들이 20번대에 몰려 있어요. 이제 주제나 제목이나 이제 의미추론 같이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보통 쉽다고 우리 가장 알고 가는 문제들인데 작년 9월에는 이 20번 때도 되게 어려워서 아이들이 이렇게 1등급 비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은 20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이하게 나왔고, 그리고 좀 이번 시험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2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맞는 문제예요. 이제 옳은 거, 이제 안내문 같은 거 또 그러고 이제 26번도 되게 쉽게 생각하고 가는 문제인데 26번을 살짝 꼬아서 냈더니 아이들이 이제 절반 이상 오답률이 50%가 넘는 이런 참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육모 같은 경우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영어가 역대급 둘이었습니다. 절대평가로 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1등급이 우리 상대평가에서 4%인데 1점대가 나와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등급도 사실은 11%까지인데 8%까지 나왔으니까는 아이들이 영어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되게 힘들어 하였죠. 자, 이제 이번 육모를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는 사실은 구모는 절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육모랑 구모에 이제 한번 공통점을 보자면은 자꾸 뭔가 이제 익숙한 패턴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배점을 좀 이렇게 원래 당연히 3점 나오던 것들을 2점으로 내고 이제 다른 문제에서 3점을 낸다든지 이런 배점 방식에서 변화도 주고 있고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36번이 순서 배열인데 우리 항상 아이들은 B부터 시작하거나 C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부터 시작하는 걸로 내서 아이들이 다 틀렸습니다. 36번을 6월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고 하면서 어휘랑 구문이랑 지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선택지에서 변별력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예전에는 나 답이에요 하는 아이가 딱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되게 비슷비슷해서 도대체 정확하게 안 읽으면은 답이 뭔지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함정선지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번대 유형을 똑같이 6월에서도 되게 어렵게 내서 아이들이 당연히 맞고 가는 문제였는데 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선택지도 비교적 평이했었고 그리고 20번대 유형도 아이들이 잘 풀 수 있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영어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영어는 사실 이제 절대평가가 된 이후에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어에서 어쨌든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정시에서도 사실은 유일하게 절평이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영어에서 잘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유리하죠. 자, 그러면은 이루리에서는 어떻게 이제 수능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어로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답이 보여요? 저 이런 거 이제 사실은 고1, 2 아이들이 그런 질문하면 되게 혼냅니다. 너희 영어로 글 제대로 읽는 연습해야 돼. 대학 가서 교과서도 그러고 너희 논문도 그러고 다 읽을 건데 영어 제대로 못 읽으면 어쩔 거야? 그때 가서 객관식 찍는 거 할 거야? 이러면서 영어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제 수능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글을 당연히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답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스킬 같은 거를 막판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킬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9월에서 나온 39번, 이게 이제 문장 삽입인 겁니다. 1, 2, 3, 4, 5 중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아이들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사실은 영어가 70분이에요. 되게 시간이 빠듯합니다. 듣기가 20몇 분이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지문들을 읽어야 되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읽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찾으라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읽기는 읽어야겠죠. 자, 읽다가 보면은 자, to illustrate this.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뭔지가 나와야 되겠죠, 앞에. 자, 그러면은 이것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문장을 봐서 이 this랑 일치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this가 이게 아닌 것 같다. 딱 이거를 캐치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글의 흐름이 끊기잖니. 여기 읽어봐. 여기 읽은 게 여기에 들어가면 될까? 맞다고 하면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unpredictable 하면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어에서는 똑같은 단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다른 말로 paraphrase 했겠죠. 자, 예측 불가능한 것이 여기 나오죠. the uncertainty, 불확실성들.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거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판에 이런 스킬을 좀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문은 쉬워지고 있어요. 지문은 쉬워지고 있는데 뭐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선택지가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럼 이제 선택지를 어떻게 잘 골라야 될까에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선택지 뜯어먹기. 자, 일단은 함정선지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함정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그럴듯하고 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앞부분은 맞는데 뒤에서 틀려. 그럼 앞부분이 맞는 거 자체가 함정이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소거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거라는 거는 우리 5개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닌 거는 다 지우고 한 2개 정도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수능 영어를 풀어야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 우리 이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34번. 이제 빈칸 추론 중에서도 3점 붙은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사실은 이제 빈칸에서는 앞에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뭐 이제 사람은 뭐 requires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뭐 활발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social process. 사회적 과정이다. 그리고 상대적이고 뭐 공통적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self라는 거는 is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회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sympathy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 collective existence, 공동적인 존재의 핵심이 바로 이 sympathy다. 해서 이제 빈칸에 이거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ympathy가 뭐로 선택지에서 바꿔서 나왔냐면은 우리 이제 공감 관련된 거죠, sympathy라는 거는. 그래서 emotional attachment, 감정적인 그런 애착.
이렇게 바꿔서 내서 답이 3번인데, 자, 아까 함정선지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함정선지 같은 거 어떻게 내는 거냐면 선택지가 어머니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3가지씩 걸려 있어요, 모두. 자, 우리 5부 같은 경우는 뭐뭐의로 해석해서 여기서도 이제 필요성인데 뭐의 필요성? philosophical study 하면은 이제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 여기까지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뒤에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지를 분석을 해서 어디 부분은 맞고 어디 부분은 틀린지를 판단해내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선택지 뜯어먹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sympathy가 이 단어로 바꿔 나오면서 이제 개인을 형성하는 건데 이런 감정적 애착으로 형성하는 거. 이게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단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단어를 외우라고 이제 닥달을 하면서 소위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네 전쟁터 나갈 때 실탄이 많아야 좋지 않겠느냐. 그 단어란 실탄 같은 존재다. 평상시에는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중요시해요.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여름방학 때까지도 저는 단어를 외우라고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능이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지문을 봤을 때 모든 단어를 알고 있을 학생은 솔직히 거의 없을 정도로 무슨 단어가 나올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단어를. 그냥 모르니까는 해석 안 하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대충 어느 정도의 느낌이겠다. 그리고 얘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감을 잡고 가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단어는 모르지만은 이 단어가 대충 이 글 안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거를 유추하면서 읽는 연습을 제가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 수시, 그쵸? 영어가 아무리 이제 절평이 되어서 이제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 되었지만 그래도 필요하죠. 정시파 같은 경우는 우리 고고익선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영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과목은 이제 상대평가기 때문에 줄 세우기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나누는데 영어는 나만 잘 보면, 나만 90점 넘으면 1등급이야.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는 무조건 높게 받는 것을 목표로 정시파들은 해야 되고, 수시파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이제 논술 같은 경우도 최저학력에 걸리죠. 최저학력에서 영어로 맞추는 게 워낙 유리하죠. 왜? 절평이니까. 상평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국어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 뭐 이제 의대 또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 잘하는 애들을 확 몰려왔을 때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어는 밀릴 그런 걱정은 없기 때문에 최저 맞추기에 적합하고, 자, 최저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사실 높으면 높겠지만은 보통 아이들 최저 맞추는 학생들은 이제 영어는 2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영어를 수능 때까지 준비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겠죠. 자,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제 문법을 내신할 때는 정말 많이 하지만은 이제 수능할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 2등급 빼고는 문법, 어법 문제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찍으라고 해요. 자, 하지만 1, 2등급은 29번 어법을 맞추기 위해서 문법 정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빈칸이나 순서 삽입과 같은 고난도 유형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3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듣기가 17문제가 있는데 되게 쉬워요, 독해에 비해서는. 근데도 또 틀리는 친구들 틀립니다. 듣기 다 맞아라. 듣기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능 단어랑 수거 암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과 이제 문제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4등급 이하는 듣기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듣기에서 틀리면 안 돼요. 듣기만 다 맞아도 37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문이나 단어, 문제풀이를 다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수능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어서 이제 올해 수능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6모는 되게 어려웠고 9모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서 아마 평가안에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영어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문은 평이하다.
지문은 비교적 잘 읽히고 모르는 단어도 막 미친 듯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선택지가 까다로울 겁니다. 이거에서 변별력을 지금 조절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